그래서 통계를 볼게요. 통계를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도 있고요. 예전에 뭐 들어봤던 용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표본 공간. 표본이 뭔지 모르지? 표본이 무슨 말일까? 표본이 무슨 말일까? 체리나 표본이 무슨 말일까? 유찬, 표본이 무슨 말일까? 오! 맞아요. 내가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어낸 결과값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그것들 다 모아놓은 공간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모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자는 이제 한문이죠. 그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을 우리가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 중에서 표본을 뽑은 집단을 표본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있고 여기 뭐 뒤에 나온 이야기들이긴 한데 그냥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스토리니까 확률 변수 X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온 두 눈의 수의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나온 수 중에 작지 않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문제마다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고정된 값이 아니고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과 값들 중에서 내가 변수로 세팅을 하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이해가 되세요? 확률 변수 X라는 건 어떤 결과 값들 중에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 같은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걸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 어렵지 않은데 확률 분포라는 건 확률 변수 X에 따르는 각각의 확률 값들을 나타낸 걸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두 눈의 합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다라면은 두 눈의 합이 2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3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4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쭉 가서 12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눈의 합이 2가 될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주사위를 2번 던졌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고요. 두 눈의 합이 2가 되려면 1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3가지밖에 없는 거야. 두 눈의 합이 3이 되려면은 1, 2 또는 2, 1 그래서 2가지밖에 없겠죠. 4가 되려면은 3가지겠지? 이런 상황의 확률 값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칭이.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은 결과 값들 중에 내가 세팅하는 거고요. 그 세팅된 확률 변수에 따르는 확률 값들을 우리가 확률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확률 변수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얘처럼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는 값들 2, 3, 4, 5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이란 말을 내가 이거 농담을 내가 옛날에 맨날 했는데 애들이 막 비웃더라고. 내가 안 하는데 듣고 싶니? 조선에 까먹었다. 22대인가?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이름이 이산입니다. 네, 이산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이산. 뭐라고요? 맞아요. 이산 가족이 뭐죠? 그렇죠. 이산과 떨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확률 변수가 이산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제 이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내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x가 이런 식으로 정의됩니다. 뭐 1에서 3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정의되는 건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요. 그럼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값을 나타내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고,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을 때의 확률 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밀도는 density가 맞습니다. 이건 제대로 번역이 된 건데, 여기서 질량은 매스기는 한데 이 매스가 우리가 아는 질량의 느낌은 아닙니다. 이 번역이 될 때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는 질량 함수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매스 그 느낌은 아니고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들이다. 뭐 이런 차이점 구별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이산적일 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확률 변수 x의 값이 이렇게 n개의 확률 변수 x가 n개의 값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때의 확률 값을 여기다 쓰는데, 나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고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통계는요. 통계학은 아직까지 그 집대성한 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통계학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회가 있을까? 통계학 서적을 보시면은, 통계학 서적은 제일 앞에 그 목차 있고 거기에 이 책에서 사용하는 기호들을 정의해 줍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기호들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고 각각의 책마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확률값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지 안 써요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 겁니다. 확률 통계학은 아직 집대성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각자 책을 쓰시는 분들마다 용어 정리가 다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확률값들은 P1, P2 막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확률의 값의 합은 항상 1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확률 값들은 항상 어떻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P1, P2, P의 n까지 합은 늘 1이 된다. 이거는 이제 확률의 기본 성질이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의 복습이 필요합니다. 복습을 좀 해드릴게요. 자, 135가 있습니다. 평균 얼마지? 평균 3이죠? 어떻게 찾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준 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죠. 평균이 영어로 뭘까요? 에버리지 아니고요. 에버리지 아니고요. 어떻게 알았어? 알고 있었어. 평균을 우리가 mean이라고 불러요. 이 자료를 대표한다. 대표값의 하나로 이제 m이라고 씁니다. 또는 이 확률로, 이거 통계학이긴 한데 확률론을 만든 게 그 스페인 아저씨들 내기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상금의 기대값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부르기를 expectation 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얘랑 얘랑은 어차피 같은 표현입니다. expectation x랑 m이랑은 둘 다 평균을 이야기하는 표기가 기호법이 되고요. 얘네들은 여기에서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찾는지 기억나세요? 분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뭐라고 불렀냐면 편차라고 불렀어요. 편차라는 게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거든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걸 우리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걸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편차 제곱을 다 계산을 하시면은 4, 0, 4.
얘를 3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3분의 8. 얘가 베어리언스 x라고 합니다. 베어리언스라고 합니다. 분산을 베어리언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표준 그 루트를 씌워준 걸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 이건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그마가 이게 대문자고요. 이게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알파벳 시그마를 이용을 하고요. 분산은 베어리언스 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을 찾는 방법이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찾으면 되는데 이 편차를 찾는 것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좀 멋있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건 중학교 때 찾는 방법이었고 이거를 수식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의 별량은 xi가 되고요. 평균은 m이고요. 얘가 편차인데 얘를 제곱을 해서 얘네들의 합을 구해. 그래서 얘네들을 전체 개수로 나눠준 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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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바꿔서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잘 봐봐. 이건 도수분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수분포표. 뭐 턱걸이 횟수 해볼까? 턱걸이 횟수 1개, 2개, 3개.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라고 할까요? 20명 중에 턱걸이를 1개 한 아이들이 10명, 2개 한 아이들이 뭐 8명, 3개 한 아이들이 2명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턱걸이 횟수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1개 한 아이들이 10명이 있고요. 2개 한 아이들이 8명이 있고요. 3개 한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준 게 바로 평균이겠지. 잘 봐봐. 잘 봐봐. 요거를 요렇게 갈라도 됩니까? 갈라서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면 1개 한 아이들이 10명이 있다는 건 이 아이들은 전체 20명 중에 10명이니까 어떤 아이를 선택을 했을 때 이게 턱걸이를 1개 한 아이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야. 다음에 어떤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턱걸이 횟수가 2개인 아이들은 20분의 8이니까 뭐 5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3개 한 아이들은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확률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봐. 요렇게 계산을 한 걸 우리가 이렇게 찢을 수 있었어. 그럼 이걸로 매치시켜 준다면 결국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 있을 때 얘네들의 확률 변수랑 이때의 확률 값들을 각각 전부 곱해요. 그래서 그걸 더한 게 바로 이 자료의 평균이 된다고요. 서현이 이해되니? 유찬 어때? 어렵죠.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이게.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찾는 방법은 시그마의 xi, pi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가 의미하는 기호는 민주야. 잘 안 보이지? 약 줄까? 시그마는 이 문자에 1부터 n까지 대입해서 더하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세로로 곱해가지고 더한 값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베어리언스 x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거든. 그래서 xi-m에 제곱을 한 다음에 그걸 pi랑 곱하면 돼. 아까는 얘를 그냥 n으로 나눠주면 됐었는데 그거는 자료가 한 개씩 있을 때의 상황이고 얘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턱걸이 하는 횟수가 뭐 1개의 아이들이 10명, 20명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전체 인원분의 그 인원수를 하는 게 확률 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주는 게 바로 분산이 되는데 얘를 전개시켜서 정리하시면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xi의 제곱에 pi 플러스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전개시켜주면 pi의 합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m제곱만 남는 게 되고요.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값을 곱해서 더하는 것은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분산을 찾을 때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찾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찾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분산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제곱들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그러면 제곱들의 평균을 어떻게 찾느냐? 확률 연수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얘랑 곱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은 평균이고요. 제곱한 다음 곱하면 제곱 평균이고요. 세제곱한 다음 곱하면 세제곱 평균입니다. 그건 expectation x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pectation에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expectation의 x 세모라고 할까? expectation의 세모라는 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시그마에 세모 곱하기 확률과 하면은 그거는 이 세모의 평균을 뜻하는 기호법입니다. 표기 방법. 그래서 expectation x 제곱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을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값이랑 곱해서 다 더하는 게 바로 제곱 평균입니다. 그래서 베어리언스 x는요, expectation x 제곱 마이너스 expectation x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빼라 평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 취향대로 외우실 때 편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항의 분포에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자료들의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증명이 좀 길거든요. 뒤에 이제 이항 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같이 한꺼번에 증명 과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산항의 분포는 이산항의 분포 표가 주어져 있을 때 확률 변수랑 확률값이랑 곱한 다음에 쫙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이 된다. 그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아볼게요. 자, 1, 3, 5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평균은 얼마나 그랬지? 그렇죠. 분산은 아까 얼마였지? 이게 3분의 8이었습니다. 분산이. 아까 계산했을 때. 표준 편차도 뭐 마찬가지 루트 씌워주면 되고요. 자, 그럼 잘 봐봐. 이 자료를 전부 10 더해볼까? 10, 11, 13, 15. 그럼 얘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요? m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그냥 쓸까? 얘는 자료들에다가 10을 더한 거야.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 있던 자료를 x라고 한다면 x에다가 10을 더한 거야. 그것들의 평균값은 얼마니? 13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 있던 자료들을 10만큼씩 다 더했거든. 그것의 평균은 원래 자료의 평균에다가 10을 더해도 똑같잖아요. 굳이 우리가 자료들을 다 더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분산, 자료의 흩어짐입니다. 자료의 흩어짐. 분산은 산포도죠. 아시나요? 분산과 표준 편차가 산포도라는 거 아시나요? 산포도가 자료의 흩어짐을 나타내는 값이거든. 그럼 135에서 평균 기준으로 자료가 두 칸 떨어져 있어. 10만큼씩 다 더했다? 그럼 평균이 13이야. 13을 기준으로 자료가 두 칸 떨어져 있어. 자료의 흩어짐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분산이 앞에 있는 거랑 같아요. 같습니다. 얘네들 자료들을 그대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료들을 일정한 값을 다 더했을 때 평균 값을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되고요. 자료의 흩어짐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료들에다가 이번에는 전부 2를 곱해볼까? 2를 곱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때는 expectation에 2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평균이 얼마일까?
자, 그러면 자료들을 2배를 했더니 평균값도 2배가 된다. 괜찮아요? 분산 찾아볼게요. 자, 분산을 찾으려면 편차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제곱,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제곱,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제곱 해서 얘를 3으로 나누면 돼. 그러면 3분의 32야.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비교해봐. 자료를 2배 했더니 분산은 몇 배가 되니? 4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끝이에요. 바빠. 왜 그래? 뭐 집중이 잘 안 돼? 좀 때려줄까? 괜찮아? 이것의 평균은 실수배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평행이동 꺼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분산은 뒤에 있는 플러스 b는 평행이동은 자료에 흩어지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시되는 거고요. 자료에 실수배하는 것은 a제곱의 베어리언스 x로 됩니다. 자료를 2배를 했더니 분산은 4배가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수의 제곱. 시그마는 여기다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시그마의 ax 플러스의 b는 절대값 a의 시그마의 x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b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좀 알아듣겠니? 표기 방법이나 계산하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거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겁내 쉬워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뭐 센 같은 유형서들만 한 바퀴 돌려보고 나면 통계가 정말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수능에 나오는 문제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나 뭐 내신에 나오는 문제나 센에 있는 문제랑 난이도가 다 똑같아요. 정말 사소한 말장난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만 피하시면은 큰 맥락은 센이나 RPM이나 수능 기출이나 내용이 똑같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통계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용어들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항 분포에 일단 이게 이항 분포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고 문제풀이 할 때 다시 좀 부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따가 자, 이항 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항 분포를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정의가 뭐냐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배웠다? 우리가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걸 뭐라 불렀니, 민주야? 아니, 그 뒤에. 조금 전에 배웠어. 우리가 30분 전에 배웠어.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걸 뭐라 불렀다? 시행이라고 불렀죠.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가지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항 분포는 각각의 확률값들이 독립시행의 확률값을 가집니다. 동일한 시행을 반복을 할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확률 분포. 말이 되게 어렵고 잘 안 와닿을 텐데 계산은 겁내 쉬워요. 똑같은 시행을 반복을 합니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주사위를 100번 던져.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데 1이 나오는 횟수 얘를 확률 변수로 가질 수 있어. 그러면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빵! 1, 2, 3, 10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때의 확률 값은 어떻게 되냐면 1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100번의 시행 중에서 100번 모두 1이 안 나오면 되는 거야. 1이 한 번 나온다면 100번의 시행 중에 한 번 1이 나오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1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이런 값들이 여기에 막 겁내 쌓이거든. 그럼 여기서 평균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더해야 되지. 계산 못합니다 이거는. 이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행 횟수가 적당히 아니야. 시행 횟수에 상관없이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 텐데 이항 분포일 때 얘를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표기 방법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얘가 시행 횟수고요. 얘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값입니다. 그랬을 때 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찾는 방법은 평균은 시행 횟수랑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끝이야. 분산은 여기다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곱하면 끝이야.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끝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똑같은 시행을 뭐 100번을 반복을 할 때 특정한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사위가 1이 나올 횟수를 확률 변수로 가지는 확률 분포. 그럼 1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쭉 가서 100번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때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표기법은 100이랑 6분의 1이라고 쓰면 되고 평균은 얘네 둘을 곱한 게 평균 값이 되고 분산은 여기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걸 증명을 다 쓰는 게 너무 길어가지고 식이 내가 준비했어요. 증명을. 그냥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증명을 시험에서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저기서 Q가 뭐예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 P가 일어날 확률. 어떤 사건이. 자, 먼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 되는 이유인데, 자, 봐봐요. 보이나? 너무 작아서 안 보이나? 좀 확대가 되려나? 자, 분산입니다. 분산은 이게 편차거든요. 편차 제곱에 평균 값을 곱해주어서 이걸 더한 게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그럼 얘를 제곱을 전개시켜요. 이렇게 완전 제곱을 전개시켜서 PI를 다 곱해준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각각 분배 법칙을 다 해줍니다. 그럼 시그마의 XI 제곱의 PI, 그럼 얘는 제곱 평균이 되는 거고요. 2M XI PI M 제곱의 PI 이렇게 될 텐데 여기 끊어진 거야. 여기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xi, pi를 곱해서 더한 게 이게 평균이거든? 얘가 평균입니다, 이게 평균 m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이고요, 이거는. 모든 확률이 합이라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m제곱에서 m제곱을 더하는 거니까 이만큼이 이제 마이너스 m제곱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제곱의 평균이고요. 평균 제곱을 빼는 거. 괜찮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을 쭉 이렇게 전개시켜가지고 시그마 정리해서 계산하시면은 분산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꼴로 유도가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 나연아 괜찮아? 어디서 어디? 여기서 여기 되지? 시그마 이렇게 다 찢어준 거거든 이게? xi 제곱의 pi 어떤 문자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이건 이 문자의 평균을 뜻합니다. 그래서 얘 앞에 있는 이만큼이 제곱 평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곱 평균. 그다음 얘는 문자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이게 평균입니다. 이상 확률 분포에서 확률 변수랑 확률 값이랑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평균 m에다가 마이너스 2m을 곱하는 거라서 이게 마이너스 2m 제곱. 얘는 확률의 합이라서 1이니까 뒤에는 플러스 m제곱이 남고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에서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두 분은 서연이랑 나연이는 잘 봐도 보통은 우리가 이 이야기들밖에 안 다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 뭐 이거 3번, 5번, 6번 이 이야기들밖에 잘 안 다루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룰 때가 있어요. 이게 내신에서 가끔 나와요. 이게 대학 과정이거든요.
확률 변수 x랑 확률 변수 y 이거 둘 다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들의 합의 평균은 각각의 평균으로 찢어줄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신에서 나옵니다. 진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문제가 없거든요. 시중 교과서나 뭐 문제집에 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분산도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대학 과정이라서 그거 나온 반칙이고요. 평균은 가끔 나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expectation ax 플러스 b는 똑같이 이제 이 ax 플러스 b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시그마를 다 찢어서 정리하시면은 얘가 된다.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산도 얘를 이렇게 다 찢어가지고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은 a제곱의 베어런스 x가 된다 라는 뜻이고, 이건 뭐 루트 씌우는 거고요. 그리고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가 평균이 이항분포 n, p가 된다라면은 왜 얘가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가 되느냐? 자, 여기에서 어떤 사건 x가 r번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독립시행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은요,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 값을 곱하는 거야. 그 확률 변수를 r이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얘가 따라오는 거고요, 독립시행으로. 그럼 얘를 그 컨비네이션 계산을 하는 겁니다. n 컨비네이션 r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정리하시면은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이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건 차근차근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얘 대신에 r 곱하기 ncr 이거 대신에 얘를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바뀐 거야. r 곱하기 n 컨비네이션 r을 얘로 바꾼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냥 눈으로 쫓아가면 돼. 눈으로 가면 돼. 아씨 뭐지 왜 저거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눈으로만 쫓아가면 돼. 그래서 요 다음 줄에 보시면은 얘가 요렇게 오는데 n 앞으로 뽑아냈고요. 여기서 변수가 r이거든. 변수가 r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p를 하나를 뽑아낸 거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는 여기 있네요. 얘가 의미하는 게 r 자리에 1부터 n까지 쭉 집어넣은 게 바로 이항 계수거든요. 이항 정리. 어제 했죠? 이항 정리가 돼서 얘가 p 플러스 q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만큼이.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얘를 이렇게 슝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q는 항상 확률의 합이니까 일어날 확률,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래서 1이 되기 때문에 np만 남는다. 그래서 시행횟수랑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게 바로 이항분포에서 평균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얘는 그냥 x제곱, 제곱평균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제곱평균을 찾을 때 제곱평균을 얘를 r제곱 대신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전개시켜 주시고 정리하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얘는 또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곱 평균은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평균 제곱은 아까 np가 평균이었잖아요. 그래서 np 제곱한 걸 여기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npq가 나온다. 몇 대? 뭐가 맞아? 맞는데 증명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게 증명을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끔씩. 진짜요? 네, 궁금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산 과정입니다. 이건 진짜 연산입니다. 다른 뭐 대단한 논리가 있긴 하지. 뭐 대단한 논리가 있긴 하지. 아까 제곱 평균 바꿀 때 이런 논리를 쓰는 거는 좀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이것도 뭐 마찬가지긴 하죠. 얘를 바꿔치기 하는 걸. 얘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들이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긴 한데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교재를 봅시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증명이 필요하신 분 필요해?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이럴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분포, 이항 분포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자, 확률 질량 함수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값을 나타내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밑에 있는 요 친구들을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1차 함수나 2차 함수 같은 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확률 값들을 따로 표현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로 이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의 확률 값들의 합은 늘 1이 되기 때문에 얘네를 전부 더한 게 3분의 2 더하기 3a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은 3a가 3분의 1이니까 a의 값은 9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유찬, 슬픈 표정하고 있어. 아니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 왜? 아니 그냥 막 더 어려운 걸 보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겁내 쉬워. 너 깜짝 놀랄걸? 너무 쉬워서. 자, 흰 공 2개와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흰 공 2개를 꺼내요.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2개를 꺼냈을 때 흰 공의 개수니까는 하나도 없을 때, 하나 있을 때, 2개 있을 때 얘네들의 합은 1이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에서 2개를 꺼내는 겁니다. 전체는 5C2. 전체가 5C2. 그럼 10입니다. 분모가. 분자는요. 흰 공의 개수니까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검은 공 3개 중에 2개를 꺼내야 돼. 3C2니까 3이 될 거고요. 흰 공을 2개를 꺼낼 때는 2C2가 되니까 여기가 1입니다. 그럼 여기 얼마게? 6이지? 이렇게 찾으면 돼. 합이 항상 1이니까. 맞아, 1이야. 졸려. 그러면 재미없어. 그치, 재미없을 수 있지. 얘는 1에서 2의 확률이니까 얘네 둘을 더하라는 뜻입니다. 1일 때 확률이랑 2일 때 확률을 더해라. 10분의 7이 답입니다. 얘는. 다음에 이산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봐 라는 겁니다. 자, 필수예제 3번. 먼저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a의 값은 4분의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expectation x는 위아래 각각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4분의 3. 그럼 얘는 평균은 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베어리언스 x를 찾으려면 제곱 평균을 찾으셔야 됩니다. expectation x 제곱은요, 확률 변수 x를 제곱을 한 다음에 확률 값이랑 곱하기를 하셔야 돼. 그럼 4분의 1, 2를 제곱한 건 4니까 2, 4분의 9, 그럼 얘가 4분의 12, 2분의 5가 되고요, 2분의 9가 되겠네요. 자, 베어리언스 x는요,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빼면 돼요. 그래서 베어리언스 x는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그마 x는 루트 씌워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괜찮아요? 아니야? 유찬이 왜? 왜? 괜찮지 않나? 다음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산 확률 분포표가 있고요. y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찾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expectation x랑 베어리언스 x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자, expectation의 x는 세로로 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그럼 4분의 1, 2, 3, 2분의 3 이렇게 되겠고요. 제곱 평균은요. 제곱 평균은 제곱한 다음 곱하면 됩니다. 14면은 2분의 7인가요? 자, 그러면 베어리언스 x는요. 베어리언스 x는 여기에서 얘를 제곱해서 빼면 돼. 2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9. 그러면은 4분의 5. 자, 그러면 expectation x랑 베어리언스 x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expectation y는 x에다가 3배하고 2를 빼래. 그럼 여기다 3배 한 다음에 2를 빼면 돼.
그러면 2분의 9에서 2를 빼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베어리언스의 y는요. x에다가 3배 한 거기 때문에 여기 9를 곱해야 됩니다. 제곱한 걸 여기다 곱해줘야 돼. 4분의 45. 시그마의 y는 여기다 루트 씌워주시면 됩니다. 2분의 3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거든요. expectation의 ax 더하기 b는 a 곱하기 expectation x 플러스 b가 되고요. 베어리언스 ax 플러스 b는 a 제곱의 베어리언스 x. 시그마는 그냥 루트 씌워주면 된다. 나는 기억나. 진짜? 서연이는 알아듣고 있어? 너희는 실전이야. 서연아, 이해가 잘 안 돼? 어떤 게 잘 안 돼? 이거 잘 안 와다? 와다? 안 와다? 이따가 잘 안 되시면 다시 질문을 하시고. 자, 이항분포입니다. 농구 선수의 3점 슛 성공률이 3분의 1이래요. 3점 슛을 3번 던질 때 성공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확률 질량 함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fx는 뭐 막 이렇게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모르겠다라면 이렇게 그냥 먼저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봐요. 3번 던지는 거니까 한 번 더 넣지 못할 때, 한 번 넣을 때, 뭐 3번 넣을 때까지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한 번 던질 때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한 번 더 넣지 못할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의 세제곱이겠죠? 넣을 확률이 3분의 1이면 한 번 더 못 넣는다는 건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3분의 2의 세제곱 쓰면 돼. 그럼 3번 모두 넣는다면 이건 3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럼 이 경우는 뭡니까? 3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은 넣어야 돼. 2번은 넣을 수가 없어. 얘는 3번의 시행 중에 2번은 넣어야 돼. 한 번은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이 확률 값들을 이제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각각의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 확률 값들을 여기다가 그냥 써도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인정합니다. 만약에 내신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거든. fx가 3 컨비네이션 x에 3분의 1의 x제곱에 3분의 2의 3 마이너스 x. 그래서 원하는 답은 이거긴 해요. 원하는 답은. 그런데 이걸 생각을 못 하겠어. 안 돼. 그럴 때 이렇게 써도 돼. 이것도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꼭 이렇게 이쁘게 표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알았죠? 이거는 꼭 부담감을 느낄 필요는 이거 써야 된다 근데. 이거 안 써주면 또 틀린다. fx를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쁘게 표현해도 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면 이산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셔서 이 확률 값들을 그냥 이렇게 따로 써서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틀렸다고 안 합니다. 이것도 인정해 주니까. x가 2일 때 확률은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죠. 이거 쓰시면 돼요. 3이니까 9분의 1이네요. 두 번째 px2는 9분의 1이 됩니다. 확률 값이. 외롭다.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맞죠. 2? 오늘 유찬이 예리한데. 조금밖에 모르겠네. 여기 2네요. 3분의 2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럼 아까 이거 확률 값이 달라지겠구나. 3이니까 9분의 2네요. 이게 답이 9분의 2입니다. 9분의 2. 다음 이건 쉽죠. 발아율이 80%인 씨앗을 900개 뿌립니다. 시행 횟수가 900이고요. 한 번 일어날 확률이 0.8이에요.
그러면 평균은 얘랑 곱하면 됩니다. NP거든요. 둘이 곱하시면 얼마야? 720개. 베어리언스는 여기다가 얘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0.2를 다시 곱해주면 돼요. 0.2를 다시 곱하면 144. 분산은 루트 씌워주면은 12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NP, 분산은 NPQ.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워주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냥 잘 봐봐. 62페이지 3번은 우리가 아까 베어리언스 x를 구하는 방법이 expectation x 제곱 빼기 expectation x의 전체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대신에 베어리언스 x 대신에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시면은 얘가 사라지면서 얘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찾으라는 게 이 문제는 평균의 제곱을 찾아라 라는 이야기야.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6개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해서 x라고 하자. 그럼 이건 지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3번 던진데 6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야. 그럼 이때 평균 값이 바로 2거든. 그럼 그걸 제곱해준 게 답이 되겠다. 입니다. 다음에 7번도 한번 보시면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 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값. 이게 독립시행이죠. 이거를 뭐 좀 이쁘게 찢어주시면은 10 컨비네이션 x에 2분의 3의 x제곱 2분의 1에 20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찢어줄 수 있습니다. 아 4분의 0 10이군요. 미안합니다. 4분의입니다. 이렇게 얘가 10이라서 전체 시행의 수가 10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10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찢어준다면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고요.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몇 번의 시행을 하느냐? 10번의 시행을 한다. 그럼 이항 분포로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은 4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8번도 해드리면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쏴서 10점을 맞출 확률이 0.2입니다. 25발을 쏜데 시행의 수가 25회고요. 맞출 확률이 5분의 1.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ax 플러스 b의 베어리언스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얘는 x의 개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원래 베어리언스 x에다가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항분포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면 평균은요. expectation의 x는 np니까 5가 될 거고요. 베어리언스 x는 여기다가 q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분의 4거든. 5분의 4를 곱해주면은 얘는 4.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1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오니? 따라오고 있어? 아, 아까 이거 안 했다. 단원 마무리 아까 안 했구나. 자, 여기 단원 개념으로 하는 단원 마무리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가 있습니다. 표본 공간 S에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키는 관계를 뭐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받는 확률 x가 받는 값과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확률 변수랑 확률의 값을 곱한 걸 더한 거거든. 그걸 우리가 평균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m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루트의 베어런스 x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올려서 ax 플러스 b의 평균은요, a가 그냥 실수배로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베어런스의 ax 플러스 b라면 a를 제곱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시그마는 절대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를 씌워주는 거라서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주는 거기 때문에 루트의 a 제곱은 절대값 a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로 정할 때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되고 이와 같은 이상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n의 n, p라고 씁니다. 이항 분포에서의 평균값은 np고요, npq고요. 되겠지? OX 뭐야? 베어런스 찾으라고? 평균은 곱하고 다음에 1이네요. 제곱 평균은 확률 변수를 제곱을 한 다음에 곱하는 겁니다. 5분의 1, 5분의 8, 5분의 9네요. 5분의 9에서 1을 빼면 5분의 4 맞네요. expectation x가 5일 때 얘는 9이다. 그렇죠? 2배 한 다음에 1 빼면은 9. 이항분포를 따를 때 확률 질량함수는 5번의 시행 중에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거든. 그럼 얘가 원래 정확히 쓴다라면 이렇게 써야 돼. OCX에 2분의 1의 x 2분의 1의 5 마이너스 x. 그런데 얘랑 얘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들끼리 덧셈을 하시면은 얘랑 같아집니다. 다 맞네. 얘가 틀렸구나. 얘는 평균이죠. 분산이 아니라. 자, 지훈아 좀 꺼줄래요?